크로스건 X3 프로 미니 송풍기. 작지만 정말 강력한 바람을 내어주는 휴대용 미니 송풍기입니다. 정말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폭력적인 강력함이 있어요. 우선 박스부터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내부가 종이가 아닌 스펀지로 되어 있어서 제품을 잘 보호해주고 있네요. 박스를 열면 제품과 매뉴얼, 실리콘 노즐,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실리콘 노즐은 전면에 장착해서 바람을 좀 더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감이 좋고 크기가 생각보다 훨씬 작고 가벼웠어요. 휴대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히스토리 채널에서 본 고대의 오버 테크놀로지 물건 같은 느낌이 있네요. 버튼을 눌러보면 크기에 비해 바람이 상당히 강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우선 버튼을 길게 누르면 강력한 바람이 나오는 오버클럭킹 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버튼을 2번 누르면 기어 모드가 돼서 3단계로 바람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오버클럭킹 모드를 사용하면 모터가 최대 13만 RPM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책상에 두고 사용해보니 정말 강력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오버클럭킹 모드를 사용하면 이 작은 크기에 이런 강력한 바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뿜어져 나옵니다. PC 내부 청소에 써보니 먼지가 엄청 나오면서 정말 제대로 청소가 되네요. 물놀이 갈 때 튜브에 바람을 넣거나 풍선 혹은 캠핑 시에 공기 침대에 바람을 넣을 때에도 아주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 손잡이 밑부분에 버튼을 누르면 라이트가 들어와서 캠핑에 가져가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휴대성이 좋은데 정말 강력한 바람을 내어주는 제품입니다. 먼저 쓰고 있던 송풍기가 너무 커서 잘 안 쓰게 되었는데 이 제품은 책상에 두고 계속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특별한 단점을 찾지 못했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QCY T13 ANC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에어팟 한쪽을 잃어버려서 다시 구입한 QCY T13 ANC인데요. 에어팟의 빈자리가 특별히 느껴지진 않네요. 무난한 포장을 열면 제품과 매뉴얼, 아주 짧아서 마음에 드는 충전용 케이블, 그리고 3가지 크기의 추가적인 이어팁이 들어있어요. 귀에 쏙 들어가는 인이어용 이어폰으로 에어팟 프로와 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무광 소재로 마감이 나쁘지 않고 착용해보면 제법 귀에 편안하게 안착되는 느낌이에요. 케이스도 예전의 QCY에 비해 마감이 좋아진 느낌이고 열고 닫는 느낌도 나쁘지 않네요. 블루투스 연결은 케이스를 열고 이어폰을 꺼내면 휴대폰에서 QCY T13 ANC라고 페어링 메뉴가 떠서 바로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 있어요. 페어링을 끝내고 음악을 들어보니 사운드가 꽤 훌륭하게 들렸어요. 예전 QCY 특유의 베이스가 웅웅거리는 사운드가 사라졌고 중고음의 해상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쓰던 에어팟 2세대와 비교해도 사운드가 크게 떨어진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소리를 크게 올릴수록 고음의 해상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 정도네요. 이 가격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별로 기대 안 했는데요. 생각보다 ANC 기능을 켰을 때와 안 켰을 때의 노이즈 차이는 꽤 크게 느껴졌어요. 이 기능을 카페에서 주로 사용해 왔는데 카페에서 작업에 집중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음도 괜찮게 들렸는데 실제 통화음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다이렉트웨이 목소리 내시는 분인가요? 네, 다이렉트웨이 목소리 여자입니다. 그런데 AI가 맞으신가요? 아니면 살아계신가요? AI일 리가 없잖아요. AI면은 아주 정확했는데 저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냥 평소에 못했던 귀여운 척만 하는 사람이에요. QCY 전용 앱을 사용하면 팝, 록, 발라드 등의 EQ 프리셋을 사용하거나 자체 설정할 수 있어요. 또한 노이즈 캔슬링 양이나 게임 모드 등도 설정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내 기기 찾기 모드를 이용하면 기기를 지도에서 찾을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소리를 재생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QCY T13의 좋은 사운드와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괜찮은 통화음까지. QCY는 항상 저를 뛰어난 가성비로 놀라게 하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미 F7호 기계식 키보드. 인기 기계식 키보드인 독거미 F 시리즈 중 가장 키가 적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시리즈 중에 가장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독특한 모델인 클라우드 블루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독거미 키보드 시리즈와 동일한 블랙과 티파니 블루 색상의 단단한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을 열면 유선 연결을 위한 타입C 케이블, 키캡 리무버, 추가적인 스위치 2개, 그리고 스타트 가이드와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플라스틱 커버도 들어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먼지 방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거미 F7호는 80개의 키와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오른쪽 위에 볼륨 노브를 장착하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블루 모델은 블루톤의 특이하고 산뜻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문자가 아예 안 보여서 이거 문자 각인이 없고 그냥 감으로 치는 키보드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키캡의 아랫부분에 문자가 각인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만일 키캡 위쪽에 문자 각인이 꼭 있어야 하는 분들은 구매를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보면 색상과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USB 수신기와 블루투스 3개 기기까지 사용 가능해서 연결성이 좋습니다. 통 울림을 잡기 위해 5종류 이상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인데 타건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타건해보니 약간 단단한 조약돌을 부딪히는 듯한 고급스러운 타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구성이 좋은 PBT 이중사출 키캡에 핫스왑이 가능해서 스위치도 교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독거미 F75는 역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인지 F99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화려한 RGB 이펙트를 탑재하고 있어요. 총 17개의 RGB 모드가 있는데 제가 본 무선 기계식 키보드 중에 가장 화려한 RGB 이펙트를 가지고 있었고 또렷하고 선명한 색상에 모두 하나하나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 그리고 독거미 F 시리즈 중 유일하게 볼륨 노브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볼륨 조절하는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예쁘고 타건감이 좋은 훌륭한 제품이네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한영 전원이 바로 안 돼서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M.2 PCI 익스프레스 어댑터. 요즘은 메인보드에 바로 꽂아서 쓰는 M.2 NVMe 제품이 저장용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문제는 메인보드에는 슬롯이 2개밖에 없어서 그 이상은 사용을 못한다는 점이에요. 저는 알리에서 구입한 이 제품으로 해결했어요. 평범한 포장을 열면 PCI 익스프레스용 카드가 1개 나옵니다. 여기에 M.2 SSD를 꽂아주고 나사로 고정시켜줍니다. PCI 익스프레스용 브라켓을 결합해주면 준비 끝! 이제 PC에 PCI 익스프레스에 꽂아줍니다. 이제 2개 이상의 M.2를 쓸 수 있겠네요. 속도는 3GB/s 정도로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도 순식간에 이동이 되네요. 다이렉트 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8점, 디자인 9점, 성능 9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8.5점입니다. 기계식 키보드 주차 번호판. 대충 적어놓은 주차 번호판만큼 짜증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판이 이쁘면 센스 있는 운전자라는 느낌을 주어서 좀 더 기분 좋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기계식 키보드 형태의 주차 번호판입니다. 포장이 생각보다 크고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냥 대충 만든 느낌이 아닌데요. 박스에는 키보드 본체와 키캡이 들어있어요. 같은 번호가 5개씩 들어있으니 숫자가 모자랄 일은 아마 없겠네요. 마치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처럼 자신의 전화번호를 완성시키면 됩니다. 와, 키캡을 다 붙이니 너무 예쁜데요? 실제로 기계식 키보드의 청축 스위치와 키캡으로 되어 있어요. 쳐보면 청축다운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바닥의 두 부분이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차량에 설치해보니 숫자가 명확하게 보이고 아주 예뻐서 전화 거시는 분도 기분 좋게 걸 수 있을 것 같네요. 레노버 K10 프로 한글 플러스 LTE. Y700이나 샤오신 패드 같은 레노버의 태블릿은 가성비에 비해 아쉬운 점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글화를 해야 하고 업데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두 번째로 유심 장착이 안 돼서 4G LTE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K10 프로는 이 단점을 모두 보완한 태블릿입니다. 제품은 블루와 화이트 컬러의 포장에 들어있어요. 내부에는 매뉴얼과 충전기 그리고 유심 장착용 바늘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레노버 P12의 디자인과 하우징을 그대로 쓴 것 같네요. 상단 오른쪽에는 4G LTE 기능을 위한 유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유심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4개의 스피커로 제법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고 3.5mm의 유선 헤드폰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전원을 켜면 언어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면 안녕하세요 라는 한국 인사말이 나오고 간단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설정을 마치면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몇몇 한글이 보이고 유튜브와 플레이스토어 등 웬만한 구글의 앱들과 넷플릭스까지 다 깔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이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한글로 바로 타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편하고 쾌적할 줄은 몰랐네요. 안드로이드 버전 13 기반으로 작동되고 레노버 P12와 거의 같은 성능을 지니고 있어요. 2200의 풀 HD 해상도에 400니트의 밝기로 실내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680 프로세서에 6GB의 램, 128GB의 기본 스토리지 용량의 안드로이드 13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원래 중국 내수롬 태블릿은 주의라는 인터페이스를 안드로이드 OS 안에 사용했는데 K10 프로의 경우 안드로이드 OS를 그대로 사용해서 가벼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또한 시스템 업데이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시스템을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면 구글이 나오는데 뉴스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네요. 네이버도 사용해봤는데 제법 쾌적한 스피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우선 합격.
유튜브를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기본 화질인 720픽셀은 물론이고 1080픽셀에서도 쾌적하게 잘 플레이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기존의 글로벌 롬 레노버 태블릿은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지 않아서 풀 HD 영상을 플레이하지 못했는데 K10 프로는 와이드바인 L1을 확실히 지원해서 넷플릭스를 풀 HD로 온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유심칩을 삽입하면 4G 네트워크로 LTE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탕화면을 보면 심카드 없음, 긴급 통화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에서 유심카드가 삽입되기 전 보게 되는 익숙한 알림이죠. 유심카드를 장착하게 되면 설정,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서 모바일 네트워크가 활성화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LTE 휴대폰처럼 통화 기능과 데이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한글화가 필요 없고 업데이트가 자유롭다는 점, 유심을 장착해서 4G 네트워크로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680이 아닌 685 정도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 나노 보조 배터리. 충전기 부분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앵커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1000mAh의 용량의 고리형 케이블이 달려있어 별도의 케이블이 필요 없는 제품이에요. 앵커스러운 포장을 열면 깔끔하게 제품과 매뉴얼만 들어있네요. 제품의 디자인과 마감은 꽤 좋아 보입니다. 전면에 30W를 지원하는 타입C 포트와 USB-A 포트가 하나씩 있고 위쪽에는 고리로도 쓸 수 있는 타입C 케이블이 있어서 추가적인 케이블 연결 없이 바로 당겨서 아이폰 15을 충전할 수 있어요. 스타일리시한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과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2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해도 좋고 3개 기기를 충전해도 문제없어요. 타입C 포트는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지원해서 충전용 케이블로 배터리 자체도 충전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합니다. 디자인도 좋고 30W의 빠른 PD 충전을 내장 케이블로 손쉽게 할 수 있는 이 제품, 앞으로 다이렉트 웨이에서 애용할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모 디지털 액자. 휴대폰에 사진이 잔뜩 있지만 예전에 찍은 걸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액자에서 보는 건 확실히 감성이 틀리죠. 하얀색의 빨간색 리본 모양의 포장을 열면 디지털 액자와 매뉴얼, 거치대, 전원 충전기, 고정용 나사 등이 들어있어요. 액자의 뒷면에는 거치대를 고정하는 홀이 있는데 갖다 대면 자성으로 딱 고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사진을 넣어두는 액자 같다는 거예요. 뒤에는 최대 32GB까지 넣을 수 있는 마이크로 SD와 USB 포트가 있어요. 우선 전원이 연결되면 언어와 시간대를 설정하고 와이파이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플레임5라고 치고 앱을 다운로드 해줍니다. 이제 디지털 액자 화면에서 친구 추가라고 나오고 이걸 누르면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를 플레임5 앱에서 오른쪽 위에 친구 아이콘을 누르고 새 액자 추가해서 코드를 눌러주면 기기가 등록되고 사진을 전송할 수 있어요. 여러 사진 등을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주면 사진이 디지털 액자에 보내집니다. 저는 몇몇 밴드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을 이렇게 넣어두고 보니 확실히 기분이 좋네요. 액자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정말 사진인가? 라는 생각이 가끔 나더라고요.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사진을 보는 것과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슬라이드로 사진을 감상하니 뭔가 분위기가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사진을 밀어서 감상해도 좋아요. 사진을 한번 터치하면 여러 설정이 나와서 좋아요를 나오게 하거나 갤러리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동영상은 15초만 되네요. 그 이상은 플레임5 플러스라고 클라우드에 가입해야 해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루미늄 태블릿 스탠드. 저는 베란다에서 가끔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태블릿으로 악보를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 거치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블릿 거치대를 구입했어요. 포장은 여느 때처럼 찌그러져 왔는데 제품이 단단해서 문제 없어요. 포장 안에는 알루미늄 스탠드와 태블릿 그립, 설치용 렌치가 들어있어요. 예상보다 마감이 좋아서 잘 샀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탠드의 동그란 부분에 태블릿 그립을 넣고 돌려주면 조립은 완성돼요. 태블릿 그립 부분을 벌려서 최대 12.9인치 태블릿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베란다 공간에 제품을 설치할 건데요. 저는 여기 기타 스탠드 쪽에 설치할 생각이에요. 아래쪽 나사를 돌려서 바로 설치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 관절로 태블릿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제 베란다에서 기타 치고 노래할 때 태블릿으로 악보를 훨씬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센트 여행용 플러그 어댑터. 미국, 유럽, 영국 등 세계 어디를 가도 플러그 종류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만능 콘센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USB 포트도 4개나 있네요. 무난한 포장을 열면 아주 작은 매뉴얼과 제품이 들어있어요. 마감도 좋고 꽤 튼튼해 보이네요. 제품 옆면의 슬라이더를 밀면 유럽형 플러그, 영국 플러그,
미국 플러그 등 세계 어디를 가도 꽂아서 쓸 수 있어요. 또한 반대편에는 65W의 초고속 C타입 포트 1개, 아래에도 포트가 4개나 더 있네요. 물론 전면에도 유럽, 미국, 영국, 호주 플러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예전에 미국에 가서 이 제품을 꽂아두고 한국에서 가져온 프리볼트 제품들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USB 포트로 여러 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고 세계 어디를 가도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로 해외여행의 필수품이 아닐까 하네요. 다이렉트웨이 평점은 포장 8점, 마감 9점, 디자인 9점, 성능 10점으로 전체 평점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품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 유그린 스마트 추적기. 아이가 아직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디 보내는 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애플 파인드 마이 기능으로 추적할 수 있는 추적기를 사보았어요. 포장은 유그린답게 깔끔하네요. 포장 안에는 제품과 매뉴얼, 고리와 리셋용 니들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 걸려있는 비닐을 빼내면 배터리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리튬 배터리로 약 2년간 작동한다네요. 이제 아이폰에 나의 찾기 앱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물품을 추가해줘요. 그리고 저는 추적기 이름을 리라고 하고 선글라스 캐릭터로 설정했어요. 이제 이 유그린 스마트 추적기를 아들 주머니에 넣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10분 뒤 아들이 학원에 갔는데 위가 집이고 아래가 학원입니다. 만일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싶으면 경로를 누르면 추적기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 대신 추적기라도 주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집안 내부처럼 아주 가까운 곳은 앱에서 소리를 보내서 찾을 수 있어요. 참고로 애플의 에어태그 제품의 경우는 집안처럼 디테일한 곳도 지도로 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갑에 넣어서 사용하거나 아끼는 가방에 넣어두어도 좋겠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디파이어 M60 데스크탑 스피커. 많은 분들이 컴퓨터 옆에 제대로 된 스피커 하나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MR4의 후속작으로 작고 예쁘지만 강력한 출력의 음질도 좋고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어서 많은 유저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산뜻한 아이보리 색상의 케이스를 열면 제품과 매뉴얼, 알루미늄 받침대와 각종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M60은 개인적으로 화이트 계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심플하고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서 마음에 드네요. 높이가 남자 손바닥보다 낮아서 책상에 놓기에 포터블하고 좋습니다. 우측 스피커의 상단에 손을 가까이 대면 버튼들이 은은한 RGB로 표시가 됩니다. 터치로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M60은 억스 케이블 연결, 타입C 연결, 그리고 블루투스 5.3 연결을 지원합니다. 저는 맥북 에어와 타입C로 연결해서 써보았습니다. 타입C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사운드 설정 팝업이 뜨는데 M60을 선택하면 연결이 됩니다. 타입C 연결 하나로 바로 재생이 되니 너무 좋네요. M60은 작은 크기에 총 66W의 강력해진 출력을 지원하고 3인치의 우퍼와 1인치의 실크돔 트위터로 균형 잡힌 소리를 내어줍니다. 다만 스피커 크기가 작다 보니 음량을 너무 높이면 점점 명료함이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가정에서의 음악 감상용, 영상용, 게임용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스피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블루투스 연결은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해서 깜빡이고 휴대폰에서 연결하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소니의 LDAC 블루투스 코덱도 지원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에디파이어 커넥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각종 사운드 효과와 EQ를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디자인, 출력, 연결성, 음질 모두 빠지지 않는 스피커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카닉 G5 프로 게임패드. 저는 게임을 주로 PC로 많이 하는데요. 엑스박스 4세대 패드를 거의 5년간 사용했는데 최근에 유저평이 아주 좋은 이 메카닉 G5 프로 게임패드를 구입했어요. 과연 이 게임 컨트롤러는 액박패드 4세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보라색의 산뜻한 포장을 열면 게임패드와 수신기, 매뉴얼, 스티커,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우선 디자인과 그립감인데요. 액박패드는 단순한 맛이 있고 G5 프로는 우주선 같은 디자인에 RGB도 멋지게 들어옵니다. 그립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디자인 면에서는 각 1점씩 주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 호환성입니다. G5 프로의 아랫부분을 보면 게임 플랫폼을 선택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사용 가능한 게임 플랫폼은 PC, 닌텐도 스위치, iOS와 안드로이드입니다.
엑스박스 패드는 맥이나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그리고 스팀덱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호환성에서도 각각 1점씩 줄게요. 다음은 컨트롤 버튼과 사용감입니다. G5 프로는 자기장으로 위치를 측정해서 매우 정밀하게 입력값을 감지하는 홀리니어 이펙트라는 기술이 조이스틱과 트리거 버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부드럽고 미세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액박 패드의 경우에는 컨트롤이 좀 투박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연식이 좀 된 아날로그식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컨트롤 측면에서는 G5 프로가 우위에 서 있어서 G5 프로에 1점이 추가됩니다. 다음은 부가 기능입니다. G5 프로는 패드 아랫면에 매크로 버튼 2개가 있어서 원하는 기능을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액박 패드에는 이 버튼이 없습니다. 또한 G5 프로가 가지고 있는 터보 기능 등이나 매크로 기능도 없어서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 기능에서도 G5 프로가 1점을 더 얻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연결성과 충전 기능입니다. G5 프로와 액박 패드 모두 블루투스 2.4기가의 USB 수신기 연결과 유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근데 액박 패드는 2.4기가 연결을 위해서는 수신기를 따로 구매해야 합니다. 충전의 경우 G5 프로에는 500mAh의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타입C로 충전할 수 있는 반면에 엑스박스 패드의 경우에는 AA 건전지를 삽입해야 해요. 그래서 최종 스코어는 2대5로 G5 프로가 승리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메카닉 G5 프로를 메인 PC 게임 컨트롤러로 사용 중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센느 강력 핸디 청소기. 합리적인 가격과 강력한 흡입력으로 인기 있는 핸디 청소기입니다. 시크한 블랙박스를 열면 제품과 헤파 필터, 충전용 케이블과 수많은 노즐들이 들어있어요. 권총형으로 생겨서 쥐고 청소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건 청소기라기보다는 헤어 드라이어에 가깝네요. 앞에서는 흡입으로 먼지를 빨아들이고 뒤에서는 바람이 나와서 먼지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앞뒤에 다양한 노즐을 꽂아 보다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홀드하면 작동하고 버튼을 더 눌러 흡입력을 3단계로 올릴 수 있어요. 손잡이에서 배터리 잔량도 알 수 있네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강력한 바람으로 먼지를 아주 쉽게 빨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격에 핸디 청소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강력함이 있어요. 배기 부분을 이용해서 PC 내부도 깨끗하게 불어 청소해줄 수 있습니다. 차량에도 써보니 원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빨아들여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특히 차량의 가죽 시트는 숨겨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만족스럽게 흡입해줍니다. 그동안 비싼 가격, 애매한 흡입력을 가진 핸디 청소기에 실망하셨다면 이 청소기 가격도 괜찮으니까 하나씩 구비해 두면 만족하실 거예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샬 엠버튼2 블루투스 스피커. 역대 최대 세일가 89.99달러. 클래식한 마샬 앰프 디자인을 계승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지만 강력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마샬답게 포장부터 블랙톤입니다. 포장을 열면 제품과 매뉴얼 그리고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영국 특유의 약간 스모키한 감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귀여움과 중후함이 뒤섞인 디자인인데 시대를 초월하는 매력이 있어요. 왼쪽에 블루투스 버튼을 꾹 누르면 LED가 깜빡이면서 페어링 모드가 돼서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조작은 정말 간단해요. 모든 조작을 원 버튼으로 끝낼 수 있는 미니멀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버튼 위아래를 눌러서 볼륨을 조절하고 좌우를 눌러서 앞뒤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네요. 마샬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담은 스피커답게 중저음이 꽤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저의 귀에는 고음도 탁함이 없고 꽤 청량하게 들렸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0.7kg의 가벼운 무게로 캠핑장 등 야외로 가져가서 사용하기도 좋고 IP67의 방진, 방수 등급으로 먼지나 물에도 강해요. 배터리 사용량은 마샬 엠버튼 1의 20시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최대 3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디자인, 거기에 마샬 특유의 사운드를 가진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마샬의 브랜드 파워로 집이나 야외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는 제품이에요. 작지만 정말 매력적인 스피커를 원한다면 이 제품 선택해보세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앵커 사운드코어 리버티 4NC. 앵커의 사운드코어 제품은 실망해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컸었는데 그 기대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리버티 4NC는 더욱 강력해진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소니의 LDAC 블루투스 코덱을 채용한 제품입니다. 앵커 특유의 깔끔한 박스를 열면 이어폰과 영어로 된 매뉴얼, 교체용 이어팁, 그리고 충전용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가 선택한 색상은 네이비 블루인데요. 검정색이 좀 지겹기도 했고 자동차로 따지면 BMW 블루 같은 색깔처럼 보여서 만족스럽네요.
우선 큼직한 버튼을 누르면 하얀 불이 들어오면서 커버가 찰칵 열립니다. 강한 자성으로 깔끔하게 안착도 되네요. 귀에 쏙 들어가는 인이어형 이어폰으로 에어팟 프로와 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폰과 케이스의 만듦새나 마감은 꽤 좋은 편입니다.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가 뜨고 순식간에 연결이 되네요. 몇몇 노래를 들어봤는데 전체적인 음역대의 밸런스가 아주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베이스나 하이가 너무 강해서 듣기가 거북한 경우가 없었어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사용하면 소니의 LDAC 코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운드코어 앱에서 다음과 같이 코덱을 LDAC로 바꿔줄 수 있어요. LDAC 코덱으로 음악을 들어보니 확실히 더 생동감 있게 음악이 들려요. 이 제품은 앵커의 어댑티브 ANC 2.0이라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되어 외부 소음의 98.5%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웨이씨 지금 어때요? 노이즈? 지금 하나도 들리지 않고 너무 조용해요. 아, 사람들 목소리 보기만 하게 들리죠? 네, 아주 소근소근 들려요. 어떤가요? 저는 비슷한 가격의 다른 이어폰보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어폰 케이스가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에어팟처럼 거치대에 놓아서 충전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운드코어 앱을 사용하면 노이즈 캔슬링 모드, EQ, 게임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가격에 최상급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 소니의 LDAC 코덱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음질까지? 이 정도면 이 제품 앞으로 엄청 팔릴 것 같은데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HG FRT 16인치 휴대용 터치 모니터. 압도적인 가성비를 지닌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부담을 확 줄인 가격에 터치까지 돼서 더욱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재생 용지로 된 포장을 열면 타입C와 HDMI 케이블에 영문 매뉴얼,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대충 보면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만듦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뒷면을 보면 자체 스탠드가 있어서 세우기 편하게 되어 있네요. 뒷면 왼쪽에는 비디오 재생과 전원 공급용 타입C 포트가 각각 있고 미니 HDMI 포트도 있어요. 뒷면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과 설정 조정 커서가 있네요. 맥북 에어와 타입C로 연결하니 바로 화면이 나왔습니다. 1920, 1200의 풀 HD에 60Hz를 지원하는 휴대용 모니터로 밝기는 350니트로 일반적인 스탠다드 휴대용 모니터와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네요. HG FRT 휴대용 모니터만의 특별한 톤이 있어서 채팅창에 들어가서 밝기를 비롯한 여러 색감을 조절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게임 모드에서 FPS를 선택해서 저에게 맞는 톤을 만들었어요. 매뉴얼의 맥 OS에서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웹페이지를 마우스 없이 사용할 때 제법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큐베이스에서의 크랙노비나 여러 에디팅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이나 게임 콘솔과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즐기시려고 구매하는 분들도 많겠죠? Y700 3세대에 연결하니 바로 화면이 잘 뜨네요.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해서 게임을 하는데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6인치의 풀 HD 화면 휴대용 터치 모니터를 고기 한번 안 사먹으면 살 수 있으니 정말 압도적인 가성비예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이 머리 쿠션. 고양이를 기르고 싶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외국 인터뷰를 보다가 귀여운 고양이 쿠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비슷한 제품을 사보았습니다. 고양이 머리 쿠션이 비닐에 완전 압축돼서 도착했네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파에 두니까 생명체 같기도 하고 기존의 쿠션보다 생기가 도네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쿠션이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안고 있어도 좋고 혼자 밥 먹기 외로울 땐 이렇게 함께 먹어도 좋네요. 이제 진짜 고양이 안 사도 괜찮아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유그린 넥소드 고성능 보조 배터리. 유그린이 만든 고성능 보조 배터리입니다. 포트 하나로 노트북을 배가트로 PD 충전할 수 있고 20,000mAh 용량의 명확한 디스플레이까지 탑재한 제품이에요. 유그린 특유의 녹색이 아닌 시크한 색상의 박스를 열면 보조 배터리와 매뉴얼, 타입C 케이블, 그리고 휴대용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앵커의 735 보조 배터리와 비슷한 모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짙은 회색 톤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마감이 좋습니다. 선명한 TFT 디스플레이로 충전되는 기기의 충전 속도와 포트, 그리고 시간별 충전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윗면을 보면 타입C 포트 2개와 USB-A 포트 1개로 총 3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왼쪽 아래에 있는 타입C 포트는 100W의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맥북 에어 M1으로 충전해보니 놀랍게도 최대 44W 정도의 속도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맥북 에어 M1의 최대 충전 속도는 최대 45W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속도네요. 최신의 맥북 프로를 사용하면 100W에 가까운 충전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왼쪽 위에 타입C를 사용하면 최대 30W로 충전할 수 있어요.
아이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휴대폰들은 30W 이하로 충전되므로 휴대폰에 사용하면 좋을 포트죠. 마지막으로 오른쪽의 세 번째 포트인 USB-A 포트는 최대 10W로 충전됩니다.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혹은 면도기 등에 아직도 저전압으로 충전해야 하는 기기들에 사용할 수 있어요. 2개 이상의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130W의 전력을 각 제품이 나눠서 쓰게 돼요. 아래의 타입C 포트는 입력과 출력을 모두 지원해서 보조 배터리 자체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100W의 초고속 PD 충전, 2000mAh의 대용량으로 노트북과 휴대폰을 외부에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련된 제품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475g으로 무게감이 좀 있다는 거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서스 30Max 블루투스 헤드폰.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제법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빵과 버터 같은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베이서스다운 깔끔한 포장을 열면 제품과 매뉴얼, 충전용 타입C 포트, 유선 연결용 3.5mm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화이트 제품인데 생각보다 마감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소니의 WH-1000XM 블루투스 헤드폰의 느낌이 나는 디자인으로 실제로 써보니 머리에 잘 맞고 쿠션이 부드러워서 편안한 착용감이 느껴졌어요. 블루투스 5.3으로 휴대폰과 연결이 순식간에 되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확실히 위로 올려서 전원을 켜는 방식은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 외에 볼륨과 스탑 버튼이 따로 있어요. 사운드는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가 헤드폰에서 들리는 저해상도 소리나 베이스가 지저분하게 들리지 않고 깔끔한 소리를 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가격에 이 정도 음질과 기능이면 꽤 만족스러운데요.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 최적의 가성비를 제공하는 헤드폰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로지텍 G515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세상의 모든 게 어느 정도 슬림해야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초슬림 디자인의 이 G515 게이밍 키보드는 높이가 낮은 로우 프로파일 타입에 정말 빠르고 정확한 타이핑을 지원해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품질 보증서, 타입C 어댑터가 포함된 긴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바디 높이가 22mm에 불과한 초슬림 디자인의 텐키리스 키보드로 2.4GB의 USB 수신기로 작동하는 라이트 스피드 무선 연결을 기본으로 블루투스와 유선 연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로지텍에서 자체 개발한 이 라이트 스피드 무선 연결은 마치 유선 연결처럼 빠르고 끊김없는 연결성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왼쪽 위에 명확한 3가지 연결 버튼이 따로 있어서 마음에 드네요. 로지텍이 자체 개발한 GL 로우 파일 스위치는 일반적인 키보드 스위치보다 작동거리가 1.3mm로 25% 정도 짧습니다. 이 말은 스위치가 1.3mm만 눌러줘도 바로 타이핑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스위치는 표준 스위치의 4.0mm에 비해 20% 감소한 3.2mm의 총 이동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게임할 때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어요. 더불어 윤활 처리된 스위치, PBT 킥캡, 사운드 댐핑 레이어 구조로 게이밍에 최적화된 타이핑 경험을 안겨줍니다. 타건음은 낮은 키 압력에 사각거리는 맛이 있는 타건감을 가지고 있어요. 키보드로만 작동되는 슈팅 게임인 R타입을 해봤는데요. 왠지 다른 키보드로 할 때보다 컨트롤이 빠르게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로지텍 G허브로 키보드의 모든 키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RGB 조명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로지텍의 다른 기기와 RGB를 싱크할 수도 있네요. 슬림한 바디의 멋진 디자인과 빠른 반응 속도, 라이트 스피드의 안정적인 연결성으로 게임에서 경쟁자들을 보다 쉽게 물리칠 수 있겠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아요. 접이식 푸시업 보드. 바닥에서 푸시업을 해보면 왠지 불편하고 자세도 불안정해지는데요. 푸시업 매트를 사용하면 집에서도 안정감 있게 푸시업 할 수 있어요. 포장을 열면 매트와 핸들, 영문 매뉴얼,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들어있어요. 핸들 위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어깨, 삼두근 등 특정 근육에 특화된 설정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사용해보면 확실히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편하고 자세도 잡히는 느낌이에요. 동봉된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넣고 접을 수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텍 MX 버티컬 손목보호 마우스. 4년 동안 잘 사용하던 버티컬 마우스에 스크롤 버튼이 이상이 생겨서 눈여겨보던 로지텍 MX 버티컬 손목보호 마우스를 이번 기회에 구입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제품 정말 제값을 하는데요. 티파니 블루와 블랙 색상의 포장을 열면 마우스와 USB 수신기, 충전용 케이블,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로지텍 MX 마스터 마우스와 마찬가지로 아래의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무선 마우스의 연결 방식을 변경할 수 있네요. 연결성은 2.4GHz의 USB 수신기 1대, 블루투스 2대로 최대 3대 기기까지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은 원조 버티컬 마우스답게 요상하지 않고 차분한 느낌이에요. 유명 인체공학자가 정한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고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네요.
다이렉트님의 손이 좀 큰 편인데 아주 잘 맞는다고 하네요. 손이 작으신 분에게는 로지텍 MX 버티컬 리프트라는 마우스가 따로 있으니 참고하세요. 버티컬 마우스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손목 보호와 그립감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면에서 MX 버티컬은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뒷부분 각도가 갈수록 올라가게 디자인되어서 손목 부분을 자연스럽게 바닥에 닿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MX 마스터 3와 거의 동일한 플라스틱 플러스 고무 표면 재질로 손가락이 미끌거리지 않고 고정이 잘 돼서 작업이 잘 됩니다. 저가의 수직 마우스의 경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표면 재질이 플라스틱으로만 된 경우가 많아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MX 버티컬은 왼쪽, 오른쪽 버튼, 앞으로, 뒤로 버튼 등 일반적인 버튼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스크롤 휠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고 스크롤 휠 중앙 버튼도 쉽게 클릭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MX 마스터의 하이스피드 스크롤이나 가로 스크롤 휠 등의 기능이 없는 건 살짝 아쉽네요. 정리하면 손목과 손이 아주 편하고 그립감이 좋아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로지텍 MX 버티컬은 결론적으로 다이렉트웨이의 새로운 메인 마우스가 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 베이서스 모니터 라이트. 모니터 주변 책상이 너무 밝거나 어두우면 작업 능률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베이서스 모니터 라이트는 모니터에 달아서 LED 조명을 책상 위에 비춰주는 제품으로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책상 위를 산뜻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조는 20만원 정도의 벤큐 스크린 바라는 제품인데 베이서스 제품은 2만원대에 구매했어요. 베이서스 제품의 포장 디자인은 언제나 좋습니다. 박스에는 제품과 한글도 있는 매뉴얼 그리고 USB-C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제법 세련되었고 ABS와 알루미늄 재질의 마감도 나름 훌륭하네요. 거실불이 좀 어두운 편이라 이 제품을 구입했어요. 라이트 뒷면에 각도 조절이 가능한 고정쇠가 있어서 모니터 위에 살짝 고정하는 형식인데 모니터가 워낙 옛날 제품이라 거의 위에 걸쳐놓는 형태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타입C로 전원을 공급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C를 켜는 순간 모니터 라이트도 같이 작동했는데 오 하는 감탄사가 나왔어요. 데스크를 정말 산뜻하게 바꿔주는 마력이 있는 것 같네요. 모니터와 일체형이라 잘 어울리고 다른 조명을 옆에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모니터 주변을 밝게 비춰줍니다. 컴퓨터를 잠깐 사용해 보았는데 모니터 조명 없이 사용했을 때보다 피로감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모니터를 볼 때뿐만 아니라 책상에서 책이나 문서를 볼 때도 아주 좋더라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의 터치스크린 중앙 버튼으로 밝기와 색 온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조명을 쥐고 움직이면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요. 모니터 주변이 밝으니까 눈이 확실히 덜 피곤하고 주위가 어두워도 책상은 은은하게 밝으니까 집중력도 확실히 사는 것 같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그린 QI2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맥세이프 기능으로 아이폰을 딱 붙여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애플이 인정하는 무선 충전 규격인 QI2를 지원해서 일반 무선 충전기의 2배인 15W의 빠른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이에요. 포장을 열면 매뉴얼과 타입C 충전 케이블 그리고 큐브 형태의 생각보다 작은 제품이 들어있네요. 제품은 접힌 상태에서는 정말 작아서 손바닥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휴대성으로는 만점을 주고 싶네요. 제품의 마감은 고급스럽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무선 충전기를 당기면 허리가 생겨서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충전 포트를 뒤에 연결하면 아이폰을 딱 붙여서 바로 충전할 수 있어요. QI2 무선 충전을 지원해서 아이폰을 15W로 충전할 수 있어요. QI2를 지원하지 않는 일반 무선 충전기는 7.5W로 반으로 줄어든 속도로 충전됩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에어팟을 놓아서 5W로 충전할 수도 있고 케이블을 연결하면 5W로 애플워치나 다른 기기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이중 관절로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서 아이폰을 붙여서 거치대로 사용해도 좋아요. 높은 휴대성과 예쁜 디자인, QI2 고속 충전의 삼위일체가 잘 맞는 제품이네요. 요즘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도킹 스테이션. 이렇게 예쁜 USB 허브 보셨나요? 거기에 귀여운 세컨드 모니터 기능까지 있어서 데스크 테리어로서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녀석이에요. 순백의 포장을 열면 하기비스 미니 모니터 제품과 매뉴얼,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타입C 케이블은 USB-A로 바꿀 수 있는 어댑터도 포함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제품 받침대는 높이를 살짝 더 높여주고 안정감을 주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8, 90년대 레트로 컴퓨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커다란 CRT 모니터가 지금 보면 왠지 풍성해 보여서 더 귀여운 것 같네요. 이 제품은 1세대 버전과 2세대 버전이 있는데 외관적인 차이는 없지만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세대 제품은 480, 320픽셀이고 2세대 제품은 960, 640픽셀로 2배가 되었습니다. 현재 출하되는 제품은 거의 2세대로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매뉴얼에 해상도가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전면을 보면 SD카드와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고 5기가의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타입C 1개와 USB-A 2개로 총 3개의 USB가 제공됩니다. 우선 이 제품은 비디오를 지원하는 타입C 하나면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하드디스크 등을 사용할 때 10W의 전력을 보충해주는 포트가 있네요. 컴퓨터가 비디오를 지원하는 타입C가 없다면 HDMI 케이블도 추가적으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맨 오른쪽에는 aux 포트가 있어서 유선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사용할 수 있어요. 3.5인치의 IPS 디스플레이에 해상도가 무척이나 좋아져서 정말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주사율은 60Hz로 고정되어 있어요. 화면 오른쪽의 버튼을 눌러서 밝기를 조절하거나 전원을 끌 수도 있네요. 화면을 켜서 보면 미니 모니터가 더욱 귀여워 보이네요. 근데 화면이 작고 글자도 작아서 완전한 세컨드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예요. 그래서 기본 전환용으로 동영상이나 뉴스를 틀어놓거나 컴퓨터의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용 또는 음악 플레이 전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데스크 테리어 제품이 필요한데 거기다 USB 허브까지 필요하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야 무선 해머 드릴. 이번에 가성비가 아주 좋다는 국산 제품인 자야 해머 드릴을 구입했어요. 망치로 콘크리트 벽에 못을 박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일반 드릴로는 구멍을 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땐 일반 드릴이 아닌 벽을 때려주는 해머 드릴이 필요합니다. 살짝 요란스러운 포장을 열면 이 가격에 전용 케이스까지 있는 건 아주 좋네요. 내부에는 충전기, 익스텐션,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기본 드릴 비트와 드라이버 비트도 들어있는데 기본 제품이라 품질은 보통 떨어진다고 하네요. 전용 배터리는 손잡이 아래에서 탈착이 가능해요. 앞쪽 다이얼로 토크를 바꿀 수 있고 뒤쪽 다이얼로 드라이버 모드, 드릴 모드, 해머 모드를 변경해요. 위쪽 스위치로 RPM을 2단으로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방아쇠 위에 토글 스위치로 정회전, 역회전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에 이 그림을 베란다 벽에 달려고 하는데요. 망치로 못을 쳐도 콘크리트 벽은 어림도 없고 일반 드릴로도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야 드릴을 해머 모드로 바꾸고 뚫어주었습니다. 해머 모드를 사용하면 드릴이 망치로 치는 듯한 효과를 내어줘서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어요. 벽에 구멍이 나면 칼브럭이라는 플라스틱을 구멍에 넣어주고 망치로 못을 박아주니 잘 들어가네요. 이제 이 그림을 안정적으로 걸 수 있겠어요. 짜잔, 핸드릭스 형님 멋지죠? 드릴뿐만 아니라 드라이버 비트를 꽂으면 전동 드라이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문 장비는 아니라서 대단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 사용하는 정도면 가정용으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오신 패드 프로 12.7 2세대. 아이패드 프로 같은 12.7인치의 큰 화면의 고성능 프로세서,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인기 태블릿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세련된 태블릿의 촌스러운 포장 혹시 컨셉일까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충전기, 충전용 타입C 케이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용 핀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1세대와 비슷한데 카메라 부분이 커지고 보다 큼직해진 레노버 로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태블릿 왼편에는 지문 인식 겸용 전원 버튼과 마이크로 SD용 슬롯이 구비되어 있고, 오른편에는 타입C 포트가 있는데 USB 3.2 Gen 1을 지원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과 DP 비디오 전송이 가능해요. 직구 제품이라 한글화를 진행했는데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고 따라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한글화 진행 후 제가 원하는 몇몇 앱을 깔았습니다. 1세대와 동일한 12.7인치 3K LCD를 탑재하고 400니트의 밝기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세서를 비롯한 하드웨어 스펙이 1세대에 비해 월등한 만큼 사용감이 훨씬 빠릿빠릿해진 느낌이에요. 스냅드래곤 870이 장착된 샤오신 패드 프로 1세대에 비해 다소 생소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8300이 들어가 있는데요. 3D 마크 벤치마크 기준 약 30%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된 램과 스토리지가 탑재되었어요. 그래서 4K 동영상도 아주 플레이가 잘 되고 사양이 제법 높은 FPS 게임도 끊김없이 원활하게 플레이되었습니다. 4개의 JBL 스피커에서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도 큰 화면만큼 인상적입니다. 정리하면 큰 화면의 동영상 감상, 게임, 교육 용도로 사용하기에 이만한 태블릿이 있을까요? 성능까지 강력해져서 이제 가성비는 더 좋아졌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지텍 G309 게이밍 마우스.
로지텍의 게임 라인업인 G 시리즈 중에 중간급 보스 마우스라고 할 만한 제품입니다. 웬만한 핵심적 기능을 다 넣어서 둠을 해보니 악마들을 더 쉽게 때려잡을 수 있었어요. 로지텍다운 디자인의 포장을 열면 USB 수신기와 연장선, 품질 보증서, AA 건전지 1개, 추가적으로 미끄럼 방지 스킨도 들어있네요. G309는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듯한 개성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네요. 아마 우주선이나 레이싱카의 모티브를 받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로지텍 G 라인업 마우스들은 전용 USB 수신기를 사용하는데 G309의 경우에는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충전식은 아니고 AA 건전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지텍의 파워플레이를 지원해서 로지텍 파워플레이 마우스 매트에서 건전지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G309는 라이트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라는 특별한 스위치가 장착되었는데요. 광축의 기계식 스위치 느낌을 넣어서 정확하고 클릭감이 아주 좋습니다. 또한 하이엔드 센서인 히어로 25K가 장착되어서 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을 캐치하고 100에서 25000의 넓은 D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둠 이터널은 정말 빠른 움직임과 정확성을 요구하는데요. 이제 어떠한 악마들이 덤벼도 자신 있어요. 하나 아쉬운 점은 건전지를 삽입해서 사용하면 무게가 88g 정도로 좀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손이 좀 큰 분들에게는 작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노버 리전 Y700 3세대. 고성능 게임 태블릿의 제왕인 레노버 Y700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프로세서와 램, 스토리지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되고 주사율이 최대 165Hz까지 높아져서 더욱 스무드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강력함을 상징하는 블랙 색상의 포장을 열면 제품과 충전기, 충전용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품 디자인은 2세대와 거의 동일한데 후면을 보면 큼직한 리전 로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제품 디자인과 색깔도 참 멋진 것 같더라고요. 제품 위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제품 아래에는 타입C 포트가 있는데 USB 3.2 Gen2를 지원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과 DP 비디오 전송을 지원해요. 또한 오른쪽에 타입C 포트가 하나 더 있어서 헤드폰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 직구 버전이라 필요시 한글화가 필요한데요. 저는 앱센터에서 구글 플레이를 깔고 한글 입력 앱인 G보드만 깔아서 한글화 없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네요. 이렇게 필요한 앱을 다 깔았어요. 네이버를 사용해보니 2세대보다 더 빠릿빠릿해진 느낌이에요. 8.8인치 2560, 1600픽셀의 밝기 500니트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고 2세대에서 144Hz였던 주사율이 최대 165Hz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4K 영상이 더욱 스무드하게 플레이되고 8.8인치로 화면이 좀 작은 걸 제외하면 4K 영상 감상용으로 여전히 손색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A+ Gen 1에서 A+ Gen 3로 대폭 업그레이드되고 업그레이드된 램과 스토리지가 탑재되었어요. 집에 있는 게임 전문가에게 Y700 2세대에 비해 체감 성능이 30% 향상된 것 같다는 생생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또한 더욱 커진 뒷면의 방열판으로 Y700 2세대보다 향상된 온도 제어 기능을 체감할 수 있어요. 슬라이딩 하면 나오는 레노버 게임 옵션 창으로 게임 플레이 때 필요한 기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게임 성능의 대폭적 향상으로 안드로이드 게임 태블릿의 위상을 여전히 지켜낼 제품이네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Y700 1, 2세대에 있던 마이크로 SD 포트가 사라진 점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오미 센서 등 2세대. 우리 집에는 현관과 거실이 연결되는 복도가 있는데 여기가 유난히 어두웠어요. 가끔 귀신이 나올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제법 인기 있는 샤오미 센서 등을 구입했어요. 포장 안에는 제품과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우선 제품은 마감이 좋아 보이고 거치대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센서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은 제법 스마트한데요. 이 제품은 충전식은 아니고 AA 건전지 3개가 들어갑니다. 센서 등 안의 스위치로 2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거치대에는 스티커가 있어서 바로 벽에 붙일 수 있어요. 약 2.5m, 120도 각도 안에 들어오면 센서 등이 딱 켜집니다. 생각보다 센서가 민감하게 작동되어 물체를 놓치는 일은 없어 보여요. 거치대를 벽에 붙여놓고 센서 등의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센서 등을 떼내어서 후레쉬 라이트로 써도 쓸만합니다. 이제 복도를 지날 때도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서스 슈퍼 GAN 데스크탑 충전기. 최신의 GAN6 기술로 더 작아지고 충전 효율이 높아지고 발열도 적어진 제품이에요. 또한 케이블을 쭉 잡아당겨서 사용하는 기능은 정말 편리해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매뉴얼, 전원 케이블, 그리고 바닥에 고정시키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마감은 아주 좋고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로 책상에 놓고 써도 부담이 없습니다. LED 부분은 전원이 켜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눌러도 전원이 켜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이 개폐식 케이블이 정말 편해요. 항상 케이블이 깔끔하게 정리되니 책상 위가 깔끔해지더라고요.
적당히 당겨서 길이를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살짝 더 당겨서 놓으면 케이블을 다시 수납할 수 있어요. 베이서스의 예전 개폐식 충전기의 경우 케이블 포트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자석으로 깔끔하게 붙어서 더 좋네요. 전면을 보면 위에서부터 타입C 2개, USB-A 1개, 타입C 1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위에 타입C와 개폐식 타입C의 경우 싱글 포트 사용 시 GAN6 기술로 최대 100W의 충전 속도를 내어줍니다. 최신 맥북 프로에 연결하면 100W에 가까운 급속 충전이 가능한 포트죠. 위에서 두 번째 타입C를 사용하면 최대 30W로 충전할 수 있어요. 아이폰을 비롯한 대부분의 휴대폰들은 30W 이하로 충전되므로 휴대폰에 사용하면 좋을 포트죠. 마지막으로 위에서 세 번째 포트인 USB-A이고 저전압인 최대 10W로 충전됩니다.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 혹은 면도기 등에 아직도 저전압으로 충전해야 하는 기기들이 많아서 그런 제품에 사용할 수 있어요. 포트를 2개 이상 사용하면 타입C의 경우 65W 플러스 30W로 사용이 되네요. 3개 이상의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100W의 전력을 각 제품이 나눠서 쓰게 되겠죠? GAN6에 기반한 충전기로 크기는 작아지고 100W의 빠른 충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마감과 디자인도 좋아서 책상에 놓으면 데스크 테리어로서의 역할도 해내는 모던한 제품이네요. 늘어나는 개폐식 케이블은 워낙 편해서 이 기능이 없는 충전기를 외면할 정도예요.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라이티 리뷰 때도 더 재미있고 유용한 제품들로 인사드릴게요. 안녕!